본 교과목명은 기구학입니다. 기구학이고요. 수강 대상은 학부 2, 3, 4학년으로 적혀 있긴 한데 지금 대부분 다 2학년, 특수한 상황 빼고는 다 2학년이죠. 그리고 실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은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은 4-206 이 강의실이 될 거고요. 제 정보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름이 이세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기계 설계공학 전공 교수입니다. 여기 나를 아는 친구들도 몇몇 있긴 하지만 아마 1학년에서 올라온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나를 처음 보게 될 텐데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계 설계공학 전공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제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는 여기 적혀 있는데 올해도 내가 대학 본부에 취업부처장으로 활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실에 평상시와는 다르게 좀 부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LMS에서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 뭔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메일로 나한테 연락을 취하는 게 아마 가장 빠를 겁니다. 이메일은 내가 수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의 형태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실험 실습 중심으로 갈 겁니다. 대면 수업으로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중간고사는 뭐 평가 방법 30%, 기말 40%, 뭐 과제 20%, 그리고 출결 10% 기준으로 전체 100%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계 설계공학 분야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죠. 뭐 위치 추정이라든지 지도 작성 메커니즘 그리고 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팔, 로봇 매니플레이트라고 하죠. 로봇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하반부에는 로봇팔 시뮬레이터를 켜서 실제 설계도 하고 제어도 해볼 거거든요. 이런 컨트롤, 제어 메커니즘의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기초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로봇공학, 그리고 제어공학의 기반이 되는 교과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교과목 목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계공학에서 또는 로봇공학에서 기구학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부품, 기계의 부품 요소가 되는 그런 로봇팔이라든지 우리가 뭐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 링크 노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관절 형태의 부품 또는 기어의 형태 또는 캠의 형태 그리고 또는 벨트의 형태 다양한 형태의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파트들이 있을 텐데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이렇게 조합이 돼서 어떠한 형태의 기구부가 형성이 됐을 때 각각의 움직임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도출되는 모션, 무브먼트가 다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구현을 해내는 또는 제어를 해내는 그러한 학문을 기구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움직임이라고 하는 걸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근데 어떤 요소 파트, 기구부가 움직인다. 그 움직이는 것을 전공으로 공부를 하는 학문 분야는 기계공학이 아주 독보적이겠죠. 주된 어플리케이션, 자동차도 움직이죠? 로봇팔도 움직이죠? 또 요즘에는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그 휴머노이드형 로봇도 다 기구부죠. 이 움직임을 표현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 또는 속도 또는 가속도.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움직임을 정의하고 컨트롤 해볼 수 있겠죠. 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기계공학은 무엇을 배우는 학문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4대 역학. 네, 정답이에요. 기계공학은 역학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역학. 그래서 이 움직임에 따른 힘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위치, 속도, 가속도 정도를 분석하고 제어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힘을 다루는 그러한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학은 이 첫 번째,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점에서의 움직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학문, 교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힘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음 학기 정도에 배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한테 배울 것 같은데? 그렇죠. 동력학이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넘어서서 기구학, 키네마틱스를 바탕으로 동력학으로 나아가죠. 이렇게 학문이 펼쳐지고 움직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메커니즘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 전공 수업을 듣는데 크게 헷갈리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이걸 다 풀어내면 엄청 수학만 나오고 물리만 나오고 다소 지루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2학년생들인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흥미가 떨어지지 않고 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한 가지 일환으로 로스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로스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로스에 대한 기본 개요는 뒤에 또 나오니까 같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로스라고 하는 미들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시뮬레이터 상에서 어떻게 로봇을 설계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전부 다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실습용 로봇, 터틀봇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팀별로 제공을 하고 컨트롤 해보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우는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잘 수련을 한다면 내년, 내후년부터 있을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집중을 해서 이번 학기에 유승의미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화면 자체도 지금 동영상으로 다 녹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녹화 2개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간단하게 매주 수업 끝나면은 간단하게 앞뒤 편집을 해서 LMS에 전부 다 올릴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로스를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다소 좀 생소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따라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좀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본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겁니다.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할 사항은 개인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으면 노트북을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기지 않겠지만 여기까지 우선 개략적으로 본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질문해 주길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는 나한테 질문하거나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질문하고 나도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할 테니까 그렇게 긴장하거나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영상을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어나가기 전에 수업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 그리고 LMS로 찍어서 올린다고 했는데 LMS에 바로 올리지 않고 유튜브 링크를 올리긴 할 건데요.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길 바라겠고요. 보면 유튜브에서 채널명이 공주대 천안 에어랩 CTC라고 되어 있어요. 공주대 천안 에어랩 CTC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재생 목록을 보면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생 목록들이 있는데, 이 수업을 위해서는 2024학년도 기구학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수강 대상은 2학년생들입니다. 이번 학기에 이 기구학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개설할 로봇공학, 동력학 이런 수업들을 무난하게 후수 과목으로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동력학 말고 로봇공학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아마 로봇공학은 4학년, 3학년 내지 주로 4학년들 대상으로 개설되는 전공 선택 교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 기구학에서 배운 내용들이 근간이 돼서 다 수업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인공지능, 딥러닝, 로봇공학, 자율주행, 로봇8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내 수업을 눈여겨서 듣고 나중에 3학년, 4학년 되었을 때 졸업논문 지도 교수 선정할 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공에는 8분의 교수님이 계시죠. 8분의 교수님이 전부 다 세부 연구 분야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을 들어보고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염두에 뒀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1회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2회, 작년에 3회 됐던 거고 우리 연구실에서는 2회, 3회 때 출전을 했던 거죠. 2회 때 사례를 보여줄게요. 한 34팀인가? 33팀이 출전을 했어요. 전국 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약자인데 카봇 경진대회거든요. 선체도 이런 식으로 막 제작을 했어요. 하드보드지로 막 뼈대 만들고 스티로폼으로 막 잘라서 집어넣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진짜 한 컴팩트하게 이 정도 규모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재료도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아예 그냥 막 PT병이나 이런 걸로 어떤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의미도 있고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팀이 만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재작년에 출전을 했었고요. 아까 전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자율주행 무인 수상선 경진대회 대학생이었고 우리 연구실에서 두 팀이 구성해서 출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했고 여기에서는 사실 인베딩 컴퓨터도 들어있고 노트북도 실을 수 있어가지고 노트북도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 이 대회 출전하는 팀 이제 프로젝트명인데 이제 USB 그리고 USB 1, USB 2 해서 이렇게 출전을 했었고 USB 1은 쌍동선 옆에 밑에 선체 하부가 2개 있는 거 그리고 USB 2 팀은 단동선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도 한번 해봤죠. 얘가 물에 뭐 얼만큼 가라앉나, 얼만큼 떠 있나, 뭐 기울진 않았나, 뭐 요 정도 테스트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령 같은 거 막 집어넣고 안정성도 좀 보고 그래서 얼마나 기우나 뭐 이게 막 하다가 전복되면 안 되잖아요. 예, 뭐 이런 거 테스트 막 하고 했었죠. 이게 또 막 옆으로 기울어 가지고 무게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제슨 보드인데 이게 100 몇만 원짜리거든요. 아까 제슨 나노보다 윗단계 그 누크 레벨인데 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제슨 TX1인데 지금 아마 TX2까지 나왔을 거예요. 누크도 사용했었네요. 팀이 2개다 보니까 한 팀은 제슨 사용했고 한 팀은 누크를 사용했었고 이런 거에다가 어떤 또 스러스터, 모터 같은 거 또 컨트롤 하는데 중간에 미들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뭐 아두이노 같은 것도 중간에 사용하고 카메라도 사용을 하고 요거는 IMU 센서인데 어떤 거를 측정할 수 있냐면 물체의 X, Y, Z축으로의 가속도 그리고 롤링 피치 이후 앵글, 속도 총 6가지 GOF를 센싱할 수 있어요. VLP16 같은 경우는 벨로다인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죠. 라이다 센서입니다. 3차원적으로 전방위적으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라이다를 딱 켜면은 주변 상황에 한 방에 원 인스턴스에 한 30만 개의 레이저 포인터를 전 사방으로 빵 쏘아요. 연구실 레이저 빔을 쏘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각각의 빔이 어떤 임의의 물체 표면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거기까지 거리를 측정하죠. 그러면 그 점의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라이다 센서를 딱 켜면은 이 주변 환경이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전분들로 이렇게 쫙 센싱이 됩니다. 배터리도 매우 중요하죠. 뭐 차돌이, 뭐 리튬 이온 배터리, 스러스터. 이게 이제 수중 스러스터예요. 모터인데 스러스터는 물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방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 모터나 그냥 물 속에 집어넣으면 전부 다 날아가죠. 그래서 수중 전용 스러스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대회 뒤에 또 나올 텐데 대회에 미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런 것들로 조작해가지고 얼마나 레이싱 해가지고 빨리 갔다 오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을 했다. PC 개념, 그러니까 엣지 컴퓨터죠. 엣지 컴퓨터, 제슨이나 누크를 베이스로 해서 허브로 아두이노 같은 걸로 해서 아두이노에 각각의 아두이노에 무선 리모트 컨트롤 모듈 다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는 스러스터 2개를 달아가지고 뭐 이런 걸로 했고요. 이런 알고리즘도 썼었다 작년에.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 썼었어요. 경로 이렇게 계획하는 알고리즘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가 업성저수지. 이게 학생들이 좀 이제 좀 넓은 데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학교에서 차 타고 한 10분 거리 거기 가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건 쌍동선, 잘 작동하죠? 단동선. 이것도 잘 하고. 요거는 1번 팀이고 2번 팀이네. 예, 잘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 8월 달에 개최를 했었네요. 이 로스로 다. 대회는 항상 3회 연속으로 마산에 있는 경남 마산 로봇랜드에서 대회를 했었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한 2박 3일, 3박 4일 참석하면서 막 대회 출전하면 파이팅을 느낄 수가 있죠. 네, 확실히 대회장이 그럴듯하죠.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여기서 막 이제 대회를 준비하는 거고요. 요건 아마 다른 학교 팀일 것 같네요. 요건 다른 학교 팀. 그러니까 요건 메인 대회장이고 이건 옆에서 아주 기울어져 있네요. 잘 작동하는지 또 옆에 또 간이로 또 해놓은 기울어져 데서 있지. 보조 못 잡았네요. 테스트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요게 우리 학교 1번 USB 요게 1팀이죠. 요건 다른 대 학생 다른 거고. 스피드 경기 출발해서 요렇게 뭐 이런 장애물들이 있으면 이제 중간에 통과해서 마지막에서 2번 돌고 다시 누가 빨리 오나 무선 조정 해가지고 요런 대회가 스피드 경기가 있고 시간 되는 시작 알리면은 출발하는 겁니다. 요거가 우리 USB 2팀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이렇게 가는 거.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물이라고 하는 유체적인 특성상 드래프트도 엄청 심하고 또 바람이 불면은 막 밀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미션 같아도 상당히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이 호핑 투어, 오토파일럿인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 관여하면 안 돼요. 처음에 이제 대회 딱 시작하면 요 1번, 2번, 3번, 4번 에어리어 중심에 GPS 좌표를 대회 측에서 제공을 해줘요. 딱 제공받으면은 GPS 정보 기반으로 반경 몇 미터 안에 로봇이 들어가면은 통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출발점에서 시작하면 알고리즘 딱 켜고 이제 개발자들은 손 떼야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각각의 에어리어를 찍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빨리 돌아오나. 요건 아마 다른 학교, 아마 잘한 학교, 엄청 빠르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GPS 이용해서 자기 위치. 이 밑에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3번이네요. 여기 1번, 여기. 여기 통과. 이제 2번으로 가죠. 저기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2번이 따라가면서 통과하면 저기 이쪽에 2번이 있겠네요. 여기가 2번 통과하고 통과하고 여기가 3번. 3번 여기 밑에 있죠. 2번 통과 못했군요. 여기 2번. 여기가 3번. 여기 3번. 그래서 지금 이게 선회하고 하는 거를 얘가 지금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자율주행이죠. 이런 식으로. 이 오토파일럿. 마지막이 장애물 회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회에서는 중간중간에 스티로폼 같은 거 막 띄워놔요. 그러면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여기도 자율주행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센싱을 통해 가지고 물체를 회피해 가는 건 장애물 회피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다른 학교에서 출전했던 뭐 다양한 건데 주로 아마 쌍동선이고 그렇죠? 단동선도 뭐 몇 개씩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런 건 단동선입니다. 끝났네요. 네, 아까 전에 잠깐 스티로폼 같은 거 막 띄워놔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한 2년 출전을 했었어요. 우리 연구실에서 팀 이뤄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좀 과제 때문에 바빠서 못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제안합니다. 이번 학기에 내 수업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런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 네,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친구들은 팀을 이루어서 신청을 하든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든 저한테 학기 중에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세요. 올해 대회는 참석하기 힘들겠지만 수업을 열심히 듣고 만약에 신청을 하면 아마 여름방학이나 2학기 때 대회가 개최가 될 텐데 한번 같이 관람하러 참관하러 한번 가봅시다.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이 가서 올해 어떻게 어떤 분위기로 대회가 되고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좀 관찰하고 구경을 한 다음에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한번 대회에 출전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연구실은 이런 자율주행, 무인수상선 또는 수중잠수함 이런 거에 관련 있는 과제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익수자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익수자 탐지 연구도 했거든요. 수중 초음파 센서로. 혹시 해군 나온 사람 있나요? 해군. 아, 없나요? 네. 그래서 물속에다가 마네킹, 가라앉혀 놓고 수중 초음파 센서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휴먼 바디 디텍션 하는 그런 연구도 했었습니다. 그 사례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기회 되면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